다시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다 2% 부족한 느낌 개헌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개헌하겠다고 했고 3년 후에 개헌은 완수하고 자기 집에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번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헌 필요성은 뭐 다른 후보들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바로 개헌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나온 후보들의 개헌론과 차별하게 된 지점이 뭔가? 한동훈 후보도 3년 후에 그만둔다고 처음에 그러면 방법도 개헌 지원 기구 만들고 국민과 국회가 토론하게 하겠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다른 차별화가 없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가 없다. 저는 통상이적이 참 중요했다고 봅니다. 왜 지금 그만뒀느냐. 근데 그만두고 자기가 어떤 또 다른 어떤 해법이라든지 혹은 통상이적으로 정말 국민들이 나밖에 없다. 내가 정말 면담이 이렇게 받든지 하는 그런 좀 더 피부를 닦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통상의 전문가입니다 하는 이야기밖에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으로 국민통합 약사 동행은 캐치프레이즈는 멋있으나 실제로 안 됐잖아요. 수십 년 동안 통합이 안 됐고 수십 년 약자 동행이야 뭐 복지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관료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정연설 같은 두번 내가 갔나? 이 현장에서 저는 말씀드리기 부족해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제 대선 예비 후보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결점을 가진 우리의 헌법 체제가 됐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 국내적으로 국리 민복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려면 이제는 개헌이라는 그야말로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탄핵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직무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수사검사를 직무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러한 그 행정부와 대통령과 그리고 입법부가 충돌하지 않고 협치할 수 있는 이러한 유튜브에 새벽에 갖추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장님이지. 희망을 얻고 우리의 젊은 세대에 대한 하나의 광명스러운 미래를 저는 없다는 끝나고 의견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최우선순위는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도 민생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전반적인 이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그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개헌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국회의장님마다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헌정회가 이러한 문제를 정대철 위원장님의 리더십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 대통령실에 바로 이러한 헌법 개정 지원 기구를 세워서 이분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네 위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그리고 거야.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와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도 시행하신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을 하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이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3년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저는 그 안이라도 기꺼이 하야하고 우리의 새로운 세대가 우리나라를 좀 더 미래를 위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지목한 부분에 대해서 통성명 소속사와 이름을 밝혀주신 다음에 하나의 질문을 해주십시오. MB의 이지율 기자입니다. 출마하시는데 일각에서는 선택당한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 명분이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 탄핵을 이러한 그 탄핵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그리고 정말 좌절,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왼손 할수 있어.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 개혁과 제대로 된 리더십에 의해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우리의 사법 절차와 또 이미 헌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존중해 가면서 이제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말 됐어? 세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 미래를 담보해주는 나라, 요즘에 우리 다 국민들의 먹던 국민 말이에요. 인도를 위한 나라를 위한 밥 주면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이제는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무섭네. 국민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국회의가 되지 않는데요. 아예 비상인데도 왜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그 당인데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는지 이런 해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거는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겁도 제기한 많이 탄핵 소추에 대한 결론을 냈습니다. 눈 밑에 가라.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을 헌재가 야, 냈고요. 니네 대통령 배진하라고. 국무회의의 그 흠결,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대통령이 위해서는 어디 다니지? 저는 개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그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그렇게 계속 증언을 했고, 또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없이 그러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어제 개인에 그냥 대해서는 시작이 12시.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그런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 절차가 저는 완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 한덕수 전 총리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쓸데없는 헌재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없음으로 판결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렇죠. 전해줬는데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이게 이어갈까요?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오늘 그 출사표에서 나타난 세 가지 약속이 야, 과연 대통령 할 만하다는 권한 거지. 총리가 결국. 이 나와야만 하는 이유가 돼서 없었지.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 굉장히 우리가 들었던 어디선가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다라는 것과 좀 전에 그 일문일답을 짧게만 정리를 하면 차라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차라리 국민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 뭐 민주당의 선호도에 올라갔죠. 저 파랭당에 만약에 그 사람이 문제가 돼. 그건 못해. 그건 할 사람이 없어. 단한 번도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옛날 사람들 있잖아. 사실 노무현 밑에 사람이나 문재인 밑에 사람. 여러 가지를 그 사람들이 또 없으면 내가 볼 때 저 돋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대통령이 빨간 당이 되겠지. 그나마. 행정의 달인 뭐 이런 수식어가 주로 많이 붙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빨간 당 중에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1인 방법은 김무성밖에 없어. 보여야 할때 이 국무총리로서가 왜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카리스마. 그나마 뭐야, 정치인 같잖아. 사회화된 이전. 원래 정치인. 내놔야 되는데 과연 오늘 그런 점에서 사연이 조금 보면 김대중 아, 대통령님이랑 총리가 비슷하더만. 대통령감이었구나. 뭐 있었지? 가는구나. 뭐 두 가지 있을 있었어. 수 있는 뭔가 임팩트 있는 그런 그 경기도 지사도 오늘 잘했잖아. 뭐랄까 추사표였을까 하는 점 조금 의심. 그 두 가지 있었어. 그거 한국 김대중 그 총리 같은 대통령님처럼 경우에는 그 뭐야, 뭐 그 민주화 국민의 운동하다가 굉장히 그 뻔뻔하다. 이제 염치가 잡혀간 없구나.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고, 이 그거 하나 출마 몰랐지. 회견 선언문을 쭉 나는 보면 몰랐지. 본인이 지난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었고 또 뭐 하나 있게 있었어. 된 내란 사태에 그 대해서 자격은 그 되지. 정도 이인자였고 근데 나머지는 사람 그냥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다 예능적 넘어가는 것이고 기자회 벌써 나오네? 브리핑에서만 살짝 그 부분을 언급을 다른 했고 때는 그조차 사과하지 그랬잖아. 않고
저희가 내란에 대한 책임은 헌재가 털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들한테는 이게 제일 좋아. 이거 약간 한다고 있으면. 얘기할 수밖에 근데 없고요. 두 문제가 번째 단백질이.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미래, 뭐 3년을 걱정하고 여기다가 닭이나 대한민국의 미래보다 소고기나 본인의 멸치. 미래를 더 걱정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지금 무소속으로 그냥 볶음밥이 제일 좋아. 간편하고. 출마 선언을 했으나 최소한 지금 국민의힘하고의 또 단일화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미 열심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운 야, 사람들의 이거 밥도 아직 못하는 거. 본인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거저 어떻게 해요? 벌써 이게 이제 보통 한자로 그런가? 불안당이라고 하거든요. 불안당식의 그렇지. 정치의 인문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국민들한테 큰 자기가 도움을 먹으니까 주지 이제 못하셨다. 신난 거지. 그리고 선언문 중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전 야, 왜 선거에 대해서 better는 자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아프리카 언론에서도 많이 같았으면 이런 문제 제기를 얘들은 했었는데 상관없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정 자체가 조금 의아하다. 이게 그 출마를 위한 사전 잘못해야지. 일정 아니냐? 집에서 잘 먹고 이제 좋은 손편지 데 쓰고 뛰어서 먹으려고. 인천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남들은 막 안 먹으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같이 먹어요.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인들과 그리고 현장에서 국민들을 만나봤지만 부족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사전 작업들이 다 출마를 염두에 뒀다는 부분들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통상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본인의 사사로운 출마를 위해서 한미 협상에 대한 19살 때보다 실컷 부분이 먹었고. 본인이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하기 위한 이제 20살 때부터 한미 협상은요 헬스하면 안 먹게 돼.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의 비실을 실마에 맞춰서 때문에. 성급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통상 성과 얘기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다 미국에 갖다 바쳐주면 미국이야 금방 해주겠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치 권한대행으로 있을 당시에 한미의 통상 이런 전쟁에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출마 선언문 곳곳에서 법적인 미비점들이 보인다.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한덕수 전 총리 이제 출마 선언 아, 저 뭐죠? 이후에 12 시간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냥 처음으로 일어나자마자 빵손에 방문을 지금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건 아마 오늘 얘기했던 그 세 번째 국민통합, 약자 통합을 위한 행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만나는 주요 정치인이 오세훈 그것도 대박이지. 시장입니다. 예전처럼.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저 오세훈 시장 자체가 엽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아령까지 돼 있지. 지지 범위가 거기다 멋이 어떤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좀 프리웨이트를 중도 한번 보수 측에서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그 12시간 들과는 조금 그 차별화 되는 그 바구니를 일단은 좀 닫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라고 하면서 본인의 우군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층과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중도 확산, 중도 보수에 대한 지지층을 합산해서 뭔가 본인의 큰 구상의 빅텐트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약자 동행 때문에 어떤 공천을 선택하고 일정을 하긴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결국에는 약자 국민동행이라는 것들은 실천이 중요하겠죠. 이것을 유독 띄는 것들이 공직 얘기를 거론해서 공사하는 거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공사하는 거. 공직 얘기를 선동하면 누가 있었죠? 윤석열 검사. 전 대통령 생각나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공직 얘기를 했던 사람의 국정을 맡겼던 말로는 어떻게 됐죠? 네. 내란 그리고 파면 이런 것만 가지고 남았는데 또 거기서? 공직 얘기를 걸어온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맡긴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한 대전한 이런 국민적인 듣고 싶은 수요층의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공직 얘기를 걸었던 임 대통령이 내란의 결론을 내란으로 이제 종말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공직이었기 때문에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공직자들 임명직 공무원들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걱정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헌신하는 분도 많고 또 정치적 어떤 그런 판단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공직 외교를 걸어쳤던 분들도 충분히 정치권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만 지금 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공감하는 건 정말 제가 다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다가 탈바꿈이 제대로 돼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이거 먹는데 왜 어떤 안 그런 이 공직
공직자가 아니라 지금은 진짜 위기의 정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황을 하고 어떠한 그런 주장을 국민들과 공유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역시 한국조차도 사실 굉장히 임팩트가 없어요. 뭐 국민 동행의 그 이민권도 사실상 그것이 정말 첫 번째 행보였을까? 이분들이 진짜 기획을 했을 텐데 한 달 정도를 정말 기획을 해야만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건데 이 첫 번째 행보라든지 또 오성시장이야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당에 경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불출마 선언도 하고 지금 서울 시장이니까 충분히 여러 사람들 중에 만날 수 있는 중립적인 어떤 사람이니까 만났겠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국민들한테 나는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해놓으려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뭐가 문제냐면 3년 이내로도 그만두겠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한번 기사 내기도 있어요. 1년 이내로 그만둘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와 뭐 대통령 선거도 함께 해서 1년짜리 뭐 할 수도 있다. 그걸 발표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수사표 선언문에는 없었어요. 3년 계획을 했는데 질문에는 답을 했더라고요. 뭐냐면 3년까지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한덕수 저 밑에 사람 어디서 봤는데 아니 대통령이 개헌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과도 대통령 저는 저 사람이 유명하긴 하지만 그러나 1년짜리 국민의힘이에요. 2년짜리 대통령이라고 꼬릴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맞네. 권한대행을 연장하는 것이지. 그 이 사람도 국민의힘.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람 대변이나 얼마 전에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둘이 이낙연 상임고문에게도 전화해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한 게 이제 5월 2일입니다. 오늘인데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됐다면 점심에는 오세훈 시장, 그 저녁에는 또 이낙연 상임고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게 일정을 기획했겠죠. 예, 그렇게 되면 또 보수와 진보를 또 이렇게 아우르는 외연 합작을 또 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낙연 전 총리를 이제 진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멀리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어서 이제 저 소리 때문에 귀 막는 후보를 뽑힌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엘리베이터 동산 말하자면 이탄행이죠. 스스로 이제 진보진에서 벗어나서 본인은 보수 쪽을 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은 탈진보를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다. 뭐 진보 진영 내에서 조국혁 신당 자체도 본인들이 당은 다르지만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적극 돕겠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이재명 후보를 칭송하거나 인물에 대한 어떤 찬양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축이 돼서 진보 진영이 이번 정권을 잘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사적인 정치적인 감정이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최소한 민주당의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됐다면 이거는 민주당의 승리, 진보 진영의 승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깃장을 할 필요도 없고 한덕수 후보 전 총리가 손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한덕수 그 대선 후보 예비 후보나 손을 잡는다는 건 사실상 진보진에 봤을 때는 내란의 동반 세력들과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진보의 영역에 넣는 것은 우리가 좀 제대로 다시 규정해야 되겠고요. 최소한 빅텐트를 한덕수 후보가 구성을 하고 있으나 농독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기 3년을 결정할 게 아니라 이 대선 기간 30일 자체도 보장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상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 그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낙연 상임고문까지 끌어안으려는 게 이제 통합의 행보 일부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후보가 단일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돼서 탄핵에 반대했던 측과는 어떻게 관계를 규정 지을까요? 지금 한덕수 총리 말씀이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과의 통합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의 어떤 차별화된 지향점의 행보를 보여왔다면 충분히 그렇게 뭐 반대든 찬성이든 각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좀 애매해요. 그 탄핵과 관련돼서는 한덕수 총리가 아마 거리를 두려고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탄핵 그 반대파하고 아니 나는 탄핵에 찬성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왜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절차가 흔들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중도
한미 이쪽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 이렇게 인상 지어지는 건 아마 거리를 둘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생각하는 건 진보 진영 지금 저 민주당이 진보 진영입니까? 아니 지금 후보가 중도 보수당이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나요? 우리 민주당은 중도 보수당이다라고 선언을 했고 진영 이번엔 사실 그렇게 보수가 진보다의 진영 싸움이 아닌 것을 이재명 후보가 이미 선언을 했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야말로 민노당이나 진보당이나 해서 좌측 그러니까 진보적 의제를 갖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그런 후보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나는 우파고 나는 우클릭하고 또 우리 당도 중도 보수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어떤 특정 후보가 대선 안 된다고 했을 때 못하겠을 때 그런 사람들은 진보 진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당시에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에 반대해서 꼬마민주당으로 간 사람들은 진보 진영이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어떤 진영 그러니까 이념적인 어떤 그런 이 바운더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민주당은 많은 진보 이념의 유권자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보다 보수다 중도 보수다 선언할 수 있어도 유권자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희가 시각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진보 진영의 큰 집이라고 봤을 때 그 당의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을 진보의 범위의 유권자들 지지자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언은 우리가 중도 보수라고 하는 것은 중도 보수 아니야 중도 보수 이렇게 말하자면 거의 말의 일일 수는 있으나 최소한 국민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보수의 성향, 중도의 성향, 진보의 성향이 있을 때 이낙연 전 총리를 진보의 성향의 바운더리에 넣을 수 있겠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서영주 소장님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당장 3년보다 30일이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되느냐 한동훈 후보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한덕수 전 총리와의 어떤 단일화 요소가 좀 달라지지 않는 겁니까? 두 가지예요. 말씀하셨듯이 후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후보가 되면 당무선권을 가져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아무리 단일화 하더라도 후보가 되는 순간 모든 당권을 자기가 장악을 합니다. 후보 단일화 하든 안 하든 그 후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변수가 생겨요. 두 번째 변수는 뭐냐면 지지율. 그러니까 후보가 된 순간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는 경선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딱 그 첫 번째 지지율을 한덕수 후보보다 먼저 더 앞서느냐 아니면 뒤지느냐 또 중요하고 또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도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권한대행인데 오늘 꼬리표 떨어졌잖아요.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제 후보로서의 한덕수를 평가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이 두 지지율 그러니까 후보가 된 사람이 컨벤션 효과를 얼마큼 누려서 한덕수 후보보다 월등하게 앞서가느냐 또는 한덕수 후보가 권한대행의 꼬리표를 던지고 정치인으로서 출사표를 던진 이후의 지지율이 얼마큼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가 결정이 돼요. 만약에 컨벤션 효과가 충분히 뚜렷하게 나왔다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간다 김문수 후보일지라도 사실은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단일화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고 한덕수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건이나 이 두 사람처럼 상대 야당 후보 어디 앞서가는 지지율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고건 후보만 하더라도 2006년도에 상대가 누구였냐면 이명박, 박근혜 쟁쟁한 정치인들이었는데 그 두 사람을 제치고 굉장히 앞선 그런 그 선두권에 지지율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총리의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이재명 후보를 근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의 지지율, 여론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단일화 협상이나 단일화의 틀에서 이 후보와 지금 전 권한대행의 지지율을 봐야지만 단일화의 앞으로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31일 남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이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누가 더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줄곧해서 5대5의 팽팽한 어떤 경합세를 서로 보이다가 최근의 상승세는 한동훈 후보가 좀 가져간 것 같다. 김문수 후보는 거기라고 이게 폐 안팎하니까 하락세를 모임이 하나네. 김문수 모임 후보는 됐어요. 모임이 뒤에 한덕수 후보 전 총리가 있지 않냐.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사실상
한동훈 거기나 후보의 갔다 오면 대결 하루 다 라고 가지. 보는 것인데 사실상 거기서 첫장을 본인이 내리면 아닌 한덕수가 바로 아닌 거기 그 인간극장 나오고 전 총회의 그 아바타의 회 김문수 했던 후보와 그 한동훈 후보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유권자들이 직접적으로 한덕수 아빠요? 후보에게 지지를 못 왜 보내고 투영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투영하는 한동훈 분들은 보고 아빠랑 아무래도 좀 영향이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봤을 때 네 아빠 한동훈 기분 후보가 안 가지고 있는 조심스럽게 정치고 두 가지 만나 나가야지. 20곡 잘 몰라? 4천을 하루 만에 모음을 모았다. 내가 볼때 다른 후보는 못 모았어요. 두 번째 만나 나가야지. 최근에 SNL이라는 그 셔츠 많이 영상에서 먹었지. 120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거 이런 것들의 현상들은 다 이 넣어. 김문수 후보가 가지지 못한 경쟁력이 조금씩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민심의 우세를 조금 점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도 그래도 네, 경선은 거기는 당심이 좀 우선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거기 당면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당신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민심은 어쨌든 저도 이게 그냥 윤 소장님 말씀과 엄마 동의합니다. 아빠들은 당심에서 어. 워낙에 지금 이 당이 움직이는 어떤 너의 흐름이 얘 예전에 왜 콩 하나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고 아베 되려고 하는 연방장 네, 이번에 사실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또 제지를 했잖아요. 네. 지도부가 한덕수 전 총리를 옹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안에 존재하고 그런 조직이 얼만큼 김문수 통이 얼마나 후보에게 되고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예전에는 현역 의원들이 통을 굉장히 왜 영향력이 많았어요. 그게 당원 동원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크지 않아요. 그 거기나 결과가 먹어, 이준석 고기. 대표가 되는 거, 고기. 최근에 나경원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가 4강 진입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직이 그렇게 예전처럼 막강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기 때문에 당심이 꼭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한덕수 전 총리, 경선을 하루 앞둔 또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잠시 후에 저희가 속보로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영주 맵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게 됐습니다. 대선 투표일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지가 관심인데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파기환송심과 제3고심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김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 후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양형심의만 이뤄지면 되는 만큼 파기환송심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상소 과정에선 상소장과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만으로도 한 달 가까이 소요되지만 파기환송심은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에서 기록을 넘겨받은 뒤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의지만 갖고 있다면 당장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이 법원의 출석 요구서를 제때 수령하지 않는 등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고 양형증인 신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선 전 선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빠르게 선고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재상고를 제기한다면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재판 진행 절차를 고려하면 한 달 남짓한 대선 투표일까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모두 거쳐서 판결이 확정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선거사건 적시 처리 의지를 내보였던 만큼 일각에서는 향후 절차가 예상을 벗어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불과 30일 앞둔다던 대선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서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되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리 먹는 거. 너도 대단해. 시간 돼. 지난 3월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권가도의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냥 정청래 가야 맞다. 정청래 있구나. 사법 리스크 고비를 넘었다는 평가. 정청래 저 사람의 아들 되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 인물이 있네.
우리 산불 예방 정청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하여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되겠습니까? 정청래면 될걸.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경선을 통과한 이 후보가 완전 깨끗하죠. 큰 차이로 당선될 거란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며 대세론까지 형성됐습니다. 보수 인사를 포함한 문광호 문제되면 선대위를 정청래. 띄우며 외연 확장에 나섰지만 2심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는 일격을 당한 셈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고기 먹어줘, 졸속 고기. 재판을 하며 거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반 이재명 연대, 이른바 빅텐트론 대신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판 최대 변수로 다시 떠오른 겁니다. 물리적으로 대선 전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만큼 당장 이 후보의 대권 도전길이 막히진 않겠지만 보수 진영에선 후보 사퇴 촉구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더 큰 국민적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단일 대우를 다지는 모습이지만 중도층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 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둘러싼 헌법 84조 논란도 재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또 여러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고 향후 유의미한 지지율 변화가 있을 경우엔 11일까지 대선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후보 교체론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파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선